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주도의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발족 1대1로 맞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탈리아가 이 경제회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더 깊이 내용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도의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발족입니다. 미국 주도의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이 발족을 했는데 이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1대1로의 맞불 형식이라는 사실이죠. 이번 경제회랑의 발족에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참여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림 하나 올려드리는데 이게 미국의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구성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의 뭄바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죠.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하이파, 이스라엘, 그리고 피레우스라는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중국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여기를 연결시켜서 이탈리아까지 연결한다.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간다. EU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스파이크 루트라고 해서 과거 인도와 중동 지중해를 잇는 향신료 무역로를 지금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국 주도의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발족 1대1로 맞불입니다. 이 중에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 미국 주도의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출범입니다. 백악관은 지난 9일날 인도 뉴델리의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 인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이것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뒤통수를 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IMAC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도와 중동, 유럽을 잇는 철도, 그리고 항만, 이러한 인프라를 따라서 전기, 통신 연결망, 청정수소 파이프 등을 깔고 청정에너지 수송 등 무역을 촉진하는 방향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좀 보면 철도, 항만 등 인프라를 통해서 에너지 수송, 청정 에너지 개발, 무역 촉진, 고속 데이터망을 통해서 온라인 연결성 강화, 지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요르단, 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 3개국은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유럽 전역으로 이게 연결될지 이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앙아시아도 향후 포함이 될지 이것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면 지금 1대1로의 힘이 확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한 인도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나라. 그래서 인도가 이 핵심 중에 핵심 그리고 G20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 뭄바이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내용 그래서 동회랑, 인도와 중동, 북회랑, 중동과 유럽을 구성이 되어 있고 상품 서비스 운송 가능한 철도 선박 네트워크, 전력 공급 케이블, 청정수소를 잇는 파이프라인 구축, 아시아, 유럽, 중동의 혁신적인 경제 통합 모색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60일 이내에 실무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지금 방점을 찍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탈리아가 1대1로에 포함이 되어 있고 올해 지금 이것을 연장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1대1로 프로젝트를 보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육상과 해상을 잇는 실크로드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빚이 늘고 있고 중국이 구제금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서방 자본이 지금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탕감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 듣고 있죠. 백악관은 이번 경제회랑 구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 간 철도 항구 연결을 있어 새 시대를 이끈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두 대륙의 연결성 강화와 경제적 통합을 위해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은 다 바로 이겁니다. 남중국해 문제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현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서쪽을 안정시키겠다. 중국에 보면, 중국 위치로 보면 서쪽을 안정시키고 이제 우리는 동쪽으로만 힘을 더 쓰겠다라고 보는 미국의 역할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경제 회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상은 진짜 빅딜. 더 안정되고 번영한 중동을 만들 것. 결국 중동의 그 한 나라에 안심을 주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것은 향후 장기적으로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란 중심이 아닌 사우디 중심이고, 사우디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우디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결국 사우디가 증산에 나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희망찬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르줄라 폰데르라이언 EU 집행위원장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구상은 역사적. 철도 연결만으로 EU와 인도 간 교역 속도가 40%나 빨라질 것, 이렇게 지금 높아질 것,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제 회랑에 대한 분석은 조금 해볼게요. 1대1로보다는 짧은 거리입니다. 사우디, UAE, 이스라엘에까지 거치는 철도의 연결, 해상 운송을 통해 인도와 유럽을 연결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4,800km가 넘는 세계 최대 경제권을 연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대1로와 같은 경우는 광둥성에서부터 모스크바를 잇는 화물 철도 길이만 2만 km에 달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유럽의 경제를 다 휘두르고 있는 현 상황이죠. 지금 모스크바 철도를 통해서 스페인까지 그 물건들이 다 가고 있는 현 상황인데 이것을 막아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해상무역 그리고 육지무역 그리고 이것이 사우디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을 거쳐서 간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중심적인 나라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의를 보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참여로 중동에서 역학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을 출마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성과는 당연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포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지난 5월달이죠. 제 기억은 5월달인데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국과 가깝다. 제가 그때 영상을 올리려다가 말았는데 이 모습에 그냥 속지 마라. 이스라엘은 미국 편이다. 중국과 가깝지 않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이게 드러났습니다. 비동맹 맹주국인 인도와 민주주의권인 유럽,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 지역을 하나로 묶어 1대1로에 대항한다. 특히 이스라엘의 가까운 나라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언론들의 분석은 바로 이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부재를 기회로 활용했다. G20에서 인도와의 방위협정, 인도,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경제망까지 원했던 것을 모두 얻어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제회랑에 대한 시발점이 어떻게 됐느냐? 물론 누가 이것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2021년 이스라엘이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되었다. 2021년 미국과 인도, 이스라엘, UAE 간 협의체인 I2U2 회의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제안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8일 파트너와 힘을 쏟아온 구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사우디 방문 이후 올 1월부터 논의가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회랑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고 베트남 그리고 호주 이런 쪽으로 지금 방문을 계속하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라는 거죠. 지금 베트남도
급합니다. 지금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되다가 경제 성장의 고점을 맞은 지금 현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전자제품 조립 공장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도 들어가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첨단 산업은 별로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중국의 첨단 산업들이 지금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인도, 태국,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형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은 인도네시아와도 협력을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남중국해를 훑어가고 있는 지금 미국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중국의 세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중국 경기 하락을 통해서 중국 내수 시장 이제 더 이상 키울 능력도 없어요.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중국이 부동산에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름 아닌 GDP의 30%를 포기하겠다. 물론 여기에 꿍꿍이 속이 있죠. 무조건 부동산의 문제가 아닌 LGFV, Local Government Finance Vehicle,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 뭉개버리고 있는, 즉 서민들의 돈과 중국 공산당의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냥 뭉개버리고 눌러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중국의 경제 성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지금 반도체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거들먹거리고 있죠. SMIC를 통해서 7나노 제품을 만들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얘기했다시피 10나노 수준밖에 되지 못하고 7나노로 만들었다 해도 지금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나노의 성능은 충분히 내지 못한다. 그래서 한 10나노 수준밖에 되지 못하고 쓰레기 같은 반도체일 뿐이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만들면 이러한 반도체도 수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이 DUV 공정, 그래서 브라르건 이머전 방식의 이러한 공정으로는 미국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 가지 강조돼야 될 것들이 이제 수출 통제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